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국내 계좌는 14%까지 수익률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미국 직투 계좌는 드디어 마이너스 2%입니다. 현재 2억 조금 넘게 투자하고 있는데 곧 있으면 저 역시 전체 계좌 양전을 볼 것 같습니다. USD는 다시 양전에 성공했고 SSO는 현재 평단가에 위치해 있으며 QLD는 마이너스 2.5%입니다. 웅덩이 매매법 그리고 웅줍의 중요성입니다. 결국 평범한 개인 투자자가 이 정글, 서바이벌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이 방법이 최고라는 생각입니다. 웅덩이 매매법 매수 현황을 살펴보면 나스닥 2배 레버리지 QLD와 S&P 500 2배 레버리지 SSO는 여전히 다음 웅덩이를 기다리며 관망 중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2배 레버리지 USD가 현재 60일선 매수 타이밍 4일차까지 분할 매수를 완료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60일선을 터치하고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평선 매매의 장점이죠. 추가로 영상 후반부에 설명드리겠지만 QLD와 USD는 RSI가 60을 넘었습니다. 70을 넘어서게 되면 웅덩이 매매법 리밸런싱 구간입니다. 현금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구간이죠. 이 리밸런싱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 증시 3대 지수를 살펴보면 다우, 나스닥, S&P 500 모두 나란히 1.2% 상승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증시 흐름을 보면 장 초만 상승하기 시작하는 구간이 보이실 겁니다. 이게 대체 어떤 이유로 오랜만에 증시가 강한 매수세를 보였을까요? 바로 부채 한도 협상이 디폴트에 빠지지 않고 합의점을 찾을 것이라는 낙관론 때문입니다. 그 낙관론이 펼쳐진 이유는 바이든이 먼저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하원 의장도 디폴트는 없을 것이라고 말해주었다는 점입니다. 즉 양쪽 모두 디폴트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해준 것이죠. 바이든은 부채 한도 협상이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며 시장을 안심시켰습니다. 급하게 G7 정상회의 참석하기 전에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시장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말이죠.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디폴트에 빠지면 미국 경제 그리고 국민들에게 재앙이다 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몇 주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서로 원하는 것을 취하면서 결국 협상에 성공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 한도로 웅덩이가 오면 매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현재는 결국 반도체 2배 레버리지만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상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데 개인적으로 미국은 디폴트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오늘 매우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나스닥이 드디어 1차 박스권 상단에 닿았습니다. 여기를 뚫어주느냐 저항에 부딪혀 다시 하락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자리가 되었는데요. 나스닥 주봉 차트로만 보면 대체 어디가 박스권인지 이해가 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QQQ 기준으로 바라보자면 260달러가 박스권의 하단, 이번 하락장의 현재까지 최저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치 330달러죠. 여기가 바로 이번 1차 박스권의 상단입니다. 화면을 보면 작년 8월쯤 여기 돌파를 테스트했었는데 확신하진 않지만 제 기억으로는 이때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이 시장을 짓누르는 발언을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번에 이 상승 흐름을 막으려면 6월달에 추가 금리 인상 혹은 어떠한 경기 침체 두려움이 발생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차익 실현 매물이라는 이유겠죠. 여기서 뚫고 올라가면 지금 330달러라는 자리는 이제 저항의 자리가 아니라 지지의 자리가 되어버립니다. 반대로 이번에 저 상단 저항에 부딪혀 하락하면 다시 260달러까지도 열려있게 되는 것이죠. 과연 증시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여러분은 어떤 시각을 바라보고 있는지 댓글로 많은 분석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웅덩이 매매법 리밸런싱에 대한 내용입니다. 웅덩이 매매법은 웅덩이에서 줍줍하는 큰 틀의 투자 원칙을 가지고 현재 많은 웅줄러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줍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리밸런싱 구간을 만들었었죠. 현금 비중을 늘리고 싶다면 이때 늘려야 한다면서 말이죠. 그게 바로 RSI가 70을 넘어갈 때입니다. 현재 QLD 일봉 차트를 보면 RSI가 66.8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70을 넘어가면 원하는 만큼 매도해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겁니다. 다시 웅덩이가 파였을 때 현금 비중을 가지고 다시 줍줍할 수 있게 말이죠. 아니면 그냥 보유해도 되고 말이죠. 그리고 저 역시 참으로 고민됩니다. 현재 제 현금 비중은 약 20% 정도입니다. 2억 정도 투자 중이며 4천만원 정도의 현금 비중입니다. 그리고 제 계좌도 거의 앙전하는데 현금 비중을 30%까지 늘려서 멘탈 관리 그리고 다음 분할 매수에 이용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그대로 보유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 너무나도 고민이 많은 요즘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자, 그리고 현재 나스닥이 급등하고 있고 다우와 S&P 500은 좀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AI 혁신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투자 자산이 빅테크로 쏠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비중은 다시 높아진 상황이죠. 분명히 이 차트가
또다시 내려오는 시기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언제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추가로 빅테크뿐 아니라 S&P 500에 속한 기업들의 마진이 드디어 지난 분기보다 좋아지는 모습, 즉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펼쳐졌습니다. 2021년부터 무려 1년 넘게 마진이 계속 감소했는데 드디어 이 마진 감소가 피크아웃하는 게 아니냐, 즉 기업들의 실적은 이제 다시 좋아지는 게 아니냐 라는 의견도 스물스물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현재 월가의 기본 컨센서스는 닷컴버블, 리먼브라더스, 코로나 팬데믹과는 다르게 경착륙을 바라보고 있지 않고 연착륙을 예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부디 얕은 경기 침체로 끝나 증시 폭락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정말 극소수 분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약 2년 전부터 저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 또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재작년부터 환율도 신경 안 쓰시고 저와 함께 웅덩이 때마다 매수하고 있었더니 벌써 양전에서 수익 중이라고 합니다. 40년 만에 인플레이션, 이 위기를 기회로 잡으신 겁니다. 고통과 공포, 두려움을 이겨내고 용기를 낸 대가로 이런 결과를 얻으신 것이죠. 추가로 다른 웅준러브는 시황이 어떻든 상관하지 않고 평단가보다 하락한 종목이 있을 때마다 소량이라도 계속 웅주 분할 매수를 해오니 전체 계좌 양전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왜 장기 투자가 평범한 일반인들한테는 정답인지 몸소 체감하신다고 합니다. 진심으로 극소수 상위 1%가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웅줌러브는 작년에 시작하셨습니다. 차라리 오히려 좋은 타이밍에 시작하셨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투자하고 있는 국내 나스닥 2배 레버리지에 투자하셨다고 하는데요. 불과 몇 달 전 마이너스 30%까지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내어 원칙을 지키며 꾸준히 분할 매수한 결과 현재 벌써 플러스 10%의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년 이상 장투할 수 있도록 채널 계속 유지하며 영상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 가장 큰 장점은 성실함과 꾸준함입니다. 그게 현재 장기 투자를 가능하게 하고 있고 이 하락장에서도 모두 다 떨어져 나갈 때 유튜브 채널도 유지하며 투자를 지속하고 있죠. 그리고 피터 린치는 말합니다. 주식 투자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오랫동안 세상의 비관론을 무시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라고 말이죠. 즉 묵묵하게 그리고 뚝심 있게 자기 자신이 투자한 우상향 자산을 믿으며 꾸준하게 최대한 오래 투자하는 자가 주식 투자의 성공을 결정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평소에 게으르고 또는 남들과 똑같은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다면 적어도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투자에서만큼은 남들과 다른 행동을 해야 합니다. 절대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같은 행동을 해서는 투자에서 그 삶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경기 침체? 그거 앞으로도 계속 찾아올 겁니다. 이건 필연적인 사이클 중 하나입니다. 전쟁도 마찬가지, 금리 인상 사이클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그럼에도 화폐 가치는 점점 하락합니다. 반대로 부동산과 증시는 상승하죠. 이게 자본주의 시스템의 본질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와도 결국 이겨내고 전쟁이 터져도 결국 이겨내며 인플레이션이 높아져도 이겨내고 금융위기가 터져도 이겨냅니다.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덮침해도 그럼에도 결국 증시는 이겨내고 우상향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정말 안 쓸 돈으로 투자했다면 떨어지면 위기가 아닌 기회라는 겁니다. 다만 곧 돈을 빼야 하거나 투자 막바지에 하락하는 것은 그건 위기가 되겠죠. 그래서 투자는 여윳돈으로 하라는 겁니다. 조급하면 지는 게임이기 때문이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